주간 꾸레! 안녕하세요. 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오늘은 코파델레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래는 라리가 이슈를 해야 되는데 주간 꾸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르셀로나가 준결승전에서 1차전 합계 5대4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제압하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빵빠레를 울려라! 축제로구나! 댄스 타임! 네, 그 정도로 기분 좋은 소식이죠. 물론 우승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결승전에서 소시에다드를 꺾고 올라온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해야 됩니다. 이번 시즌 코파델레이는 엘 클라시코죠. 그렇기 때문에 우승을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즐길 필요성이 있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경기 일정이 빡빡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 선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1경기 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공식 경기에서 18승 3무를 기록하고 있고요. 공식 경기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현재 라리가 1위, 챔피언스리그 8강, 코파델레이 결승 말 그대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꾸레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결승전에 진출했는지 저랑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같이 가시죠. Let's go!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코파델레이 준결승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앙투안 그리즈만, 훌리안 알바레스 초반에 골을 몰아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0대2 상황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무려 4골을 넣으면서 4대1을 만들었고요. 아, 이렇게 결승 가는 분위기를 만드는구나 싶을 때 그놈의 셀로트가, 바르셀로나 킬러 셀로트가 등장하면서 결국 경기는 4대4로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은 더 걱정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홈에서 강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으로 바르셀로나를 불러들여서 경기를 하거든요. 여기다 바르셀로나는 수년됐던 오사수나전부터 경기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기 때문에 코파델레이 준결승 2차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바르셀로나가 잡아냈습니다. 페란토레스의 결승골을 앞세워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물론 모든 기록에서 바르셀로나가 앞서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르셀로나는 경기를 잘 풀었습니다. 저는 시메오네 감독의 전략 미스라고 생각해요. 시메오네 감독이 이 경기에서는 오블락 대신 후안 무소 골키퍼를 배치를 하면서 5-3-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른쪽 윙백인 마르코스 요렌테가 위로 올라가면서 4-4-2처럼 변할 수가 있는데 아드 시메오네가 오른쪽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왼쪽에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즈만은 최근 부진했는데 그 모습을 탈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전반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말았어요. 거기다가 전반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옐로 카드를 무려 5장이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친 플레이를 후반전에 보여주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시메오네 감독이 전반전에 경기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후반전 선수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고자 노력을 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에 경기력이 더 좋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셀로트를 투입하면서 최전방에 셀로트, 왼쪽에 훌리안 알바레스, 오른쪽에 그리즈만을 배치하면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과를 얻지는 못했죠. 그러면서 골을 넣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레반도프스키가 아니라 페란 토레스를 최전방에 뒀고요. 다니 올모가 부상이기 때문에 페르민이 그 밑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A매치 이후 휴식을 좀 취했던 하피냐가 선발 출전했죠. 여기에 라민 야말이 미친 경기를 펼쳤고요. 페드리가 중심을 너무나 잘 잡아줬습니다. 더용이 밑으로 내려와서 1차 빌드업하는 모습도 있었고 페드리가 순간적으로 공수 연결할 때는 앞으로 전진하는 전진성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공격을 전개할 때는 페드리부터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말 그대로 아기자기한 플레이가 연결이 됐죠. 여기에 오른쪽에 라민 야말이 드리블로서 상대 수비를 파괴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전반전에 페란 토레스가 선제골을 넣었을 때 라민 야말의 패스가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생각해요. 수비수 사이로 뚫고 지나가는, 수비수를 관통시키는 그 패스 작품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페란 토레스가 볼이 없을 때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가운데서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페란 토레스는 이 골로서 바르셀로나에서 4경기 연속골을 넣는 말 그대로 슈퍼 서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선발로 나와도 골을 넣는 경기도 있었죠. 라민 야말의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너무나 잘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라민 야말에 비해서 하피냐의 활약은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피냐가 전반전에 집중 견제를 당했잖아요. 하피냐에게 반칙을 범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이 옐로 카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하피냐도 무게감을 보여줬다. 상대를 압박하는 힘이라든가 경기를 푸는 능력은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르셀로나는 전반전에 한 골에 멈춘 게 좀 아쉽긴 했어요. 하지만 후반전 선수 교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비를 강화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가운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이 경기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점유율을 보면은 바르셀로나가 57%, XG값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0.82,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1.78입니다. 바르셀로나는 XG값 생각하면은 더 많은 골을 넣었어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골과 유사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후반전에 셀로트가 골을 넣었지만은 결국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그 골이 인정되지 않았죠. 저는 그 골이 들어가는 순간 가슴이 철렁. 역시 셀로트 바르셀로나 킬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 오프사이드가 나오면서 바르셀로나 팬들은 웃을 수 있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너무나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슈팅 숫자 보세요. 바르셀로나가 15개의 슈팅을 하고 유효 슈팅이 5개였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유효 슈팅이 없었어요. 슈팅 6개 중에 유효 슈팅이 없었거든요. 이건 아쉬움이 남죠. 자, 이 경기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두면서 바르셀로나는 최근 공식 21경기 무패 18승 3무를 기록했고요. 공식 경기에서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갈 수 있는 경기 일정이지만 잘 넘어가고 있고요. 한지 플릭 감독이 로테이션을 좀 돌리는 모습이라든가 선수 교체를 하는 모습이 효과를 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최근 5경기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죠. 최근 5경기에서 챔피언스 리그 8강 진출에 실패를 했고 코파델레이 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리가 우승 경쟁에서도 한 걸음 물러선 모습이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세비야전이 그 어느 경기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제 라리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승 경쟁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바르셀로나가 코파델레이 결승전에 진출했는데 43번째 결승 진출입니다. 지난 42번 결승전에서 31번 우승을 차지했죠. 그러면서 코파델레이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클럽이 됐는데요. 마지막 우승이 2021시즌입니다. 이 시즌에 아틀레틱 클루브를 상대로 4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여러분, 메시의 2골이 기억납니까? 그 경기에서 그리즈만, 도용, 메시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4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그 이후로는 코파델레이하고 연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팀이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부딪힌 게 2013-14 시즌이니까 11년 만이죠.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가 가레스 베일의 치달에 의해서 2대1로 승리하며 우승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85분쯤인가? 바르트라의 수비를 뚫고 미친 듯이 달려가서 결승골을 넣었었던 베일이 기억이 나네요. 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어떻게 지울 수 없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경기 끝난 다음에 한지 플릭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지 플릭 감독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결승 진출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 시즌 바르셀로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만났을 때 고전을 많이 했죠. 패배하기도 하고 다 이긴 경기를 무승부로 마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승리를 계속 거두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없앴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지 플릭 감독은 여기서 2번 이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2번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젊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개성을 가진 선수들의 정신력 덕분에 해냈다. 네, 선수들을 칭찬하는 거죠. 핵심은 전반전에 넣은 골과 후반전에 아틀레티코의 공격을 버텨낸 것이다. 전반전에 바르셀로나가 완전히 주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에 1대0으로 끝난 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전반전에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도를 했고 그리고 페란 토레스가 결승골을 넣었고 그리고 후반전에는
버텨냈다는 거죠. 후반전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바르셀로나가 실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바르셀로나 쿤데 크로스 미친 듯이 끊는데 와, 나만 감동받았나? 쿤데 엄청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수비 쪽에서 이니고 쿠바르시가 나왔다가 쿠바르시가 아라우로 바뀌었었죠. 계속해서 수비수들이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휴식기 이후 우리는 많이 발전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했다. 지난해 말에 사실 바르셀로나가 주춤했어요. 그때 또 패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휴식기 이후에 돌아와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2025년 바르셀로나는 정말 무패의 팀이고 무적의 팀이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단은 이 선수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 네, 바르셀로나가 이 선수들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얘기죠. 최근 제가 본 영상이 있는데 라포르타가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창문을 올리기 전에 팬들이 혼란 영입해 주세요. 그리고 메시 다시 영입할 겁니까? 막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포르타 회장이 라민 야말을 칭찬하면서 지금 선수단에 대한 자신감을 좀 표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경기 펼쳐지기 전에 라리가 쪽에서 바르셀로나 셀러리캡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왔죠. 매우 중요한 경기 전에 이렇게 큰 문제가 터졌다는 것은 선수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면서 이 경기 무실점으로 마쳤기 때문에 한지 플릭 감독도 선수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닌가. 저 역시 선수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는 누굴까요? 당연하죠. 상어 페란 토레스입니다. 이 경기에서 74분 뛰고 레반도프스키하고 바뀌었는데 전반전에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라민 야말의 패스를 칭찬하긴 했지만 페란 토레스의 결정력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페란 토레스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최근 4경기 연속골을 넣었어요. 최근 4경기에서 무려 5골을 넣었습니다. 올 시즌 공식 35경기에서 16골 3개의 도움을 했거든요. 코파델레이에서 4경기 출전해서 무려 5골을 넣었습니다. 코파델레이에서 득점 랭킹 공동 1위예요. 레알 마드리드의 엔드릭도 5경기에서 5골을 넣었죠. 엔드릭도 대단하지만 페란 토레스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라리가에서는 9골을 넣고 있고요. 이 경기에서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전에서 움직여줬고요. 그리고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슈팅 2번, 유효슈팅 1번인데 그 유효슈팅 하나가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공격 쪽에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 성공률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죠. 물론 패스가 많았던 건 아니지만요. 그 정도로 페란 토레스는 이 경기에서 눈부신 활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페란 토레스 경기마다 기복이 있긴 있지만 최근 들어서 선발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너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려면 올 시즌 끝까지 잘해줘야 돼. 아직까지는 부족해. 네가 그동안 나에게 입힌 그 상처들은 아직 남아있단다. 네가 나한테 우승 트로피를 선사해야지만 나는 너를 인정할 거야. 그때 네가 진정한 상어가 될 수 있어. 지금까지는 정어리에서 상어로 가고 있는 도중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은 라민 야말이긴 해요. 하지만 제 눈에는 페드리가 들어옵니다. 페드리 진짜 너무 잘해요. 제가 축구는 페드리처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드리블이면 드리블, 패스면 패스, 여기다가 공격 조율, 전진 패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너무 잘합니다. 이 경기에서 풀타임 소화했고요. 패스 성공률이 90%였고 키패스 한 번이었습니다. 그 롱패스 성공률이 67%였고 경합에서도 3번이나 성공을 했습니다. 태클도 3번 했고요. 걷어내기 1회, 가로채기 1회도 있습니다. 올 시즌 45경기에서 5골 7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가 팀 내 최다골이죠. 38골. 그 다음이 하피냐 27골. 그 다음이 페란입니다. 페란이 16골을 넣고 있고 81분마다 골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라민 야말이 13골. 그리고 다니 올모가 8골. 그리고 나서 페드리입니다. 페드리도 계속해서 득점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페드리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선수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경기에서 페드리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도
페드리는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훌륭했고 대단했습니다. 자, 이제 한 경기 남았습니다. 4월 26일 세비야 라카르투아 경기장에서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는 누가 승리를 거둘까요? 최근 들어서 세비야 라카르투아 경기장에서 계속해서 코파델레이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재미난 경기들이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이번 시즌도 엘 클라시코니까 재미날 것 같습니다. 누가 우승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대진이기 때문에 더욱더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쓱 밑장 하나 깔자면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게 강인한 모습을 좀 보여줬죠. 라리가 11라운드에서 4대0 승리, 스페르코파 결승전에서 5대2 승리, 그러면서 엘 클라시코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 것 같고요.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 쪽에서 이야기하자면 전체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쪽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우승한 쪽은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예요. 바르셀로나가 코파델레이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승이 2021 시즌인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마지막 우승이 22-23 시즌이고 마지막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양 팀이 만났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베일의 치달로 레알 마드리드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었죠. 대체 누가 승리할까요? 이 경기는 역대 260번째 엘 클라시코라고 해요. 그래서 더욱더 뜨겁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중요한 이유는 코파델레이 결승전이니까 중요하긴 한데 이 경기 이후에 며칠 뒤에 또 엘 클라시코가 펼쳐집니다. 그 경기는 라리가 우승 경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를 더 띄우고 그리고 나서 라리가에서 또다시 우승하고자 두 팀이 정면 대결을 펼칠 거라는 얘기입니다. 매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또영주TV는 코파델레이 결승전도 함께 할 테니까요. 끝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